송가에서 본년 동안 사위로 지냈다. 나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아내 송청월이 밖에서 젊은 남자를 키우고 있었다니 그 젊은 남자는 잘생겼고 풍채가 좋았다. 그들은 자주 함께 영화 보고 스타를 쫓았다. 내 생일날에 나는 레드와인과 케이크를 준비했어. 송청월이 전화해서 오늘 밤 일이 있다고 했어. 나 추연연 콘서트 가야 돼.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나를 비웃어 너는 장보기와 요리밖에 못하는 처갓살이 사위야. 추얀얀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추얀얀이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눈빛이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며 콘서트가 끝난 후에 특별한 생일을 함께 보내겠다고 했어. 방자 가족은 그를 꽃미남이라 부른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건 지난달 할아버지의 생신연에서였다. 내가 축하 선물을 들고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있을 때 송청월이 방자 가족을 데리고 연회장에 들어왔다. 방자 가족은 꽤 잘생겼다. 피부가 하얗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 매우 교양 있어 보이네. 할아버지가 소개시켜달라고 하셨어. 이분은 방씨 집안의 장남이야. 지난달에 용성그룹과 큰 계약을 맺었어. 송청월이 공개석상에서 방자 집안의 팔을 꼭 잡았어. 심지어 나를 힐끗 쳐다봤어.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해. 눈치 있는 사람은 한눈에 그들의 관계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할아버지 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제가 아직 말을 다 못했는데 팡지지아가 손을 흔들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바닥에 쳐내버렸어. 그리고 발로 힘껏 밟았어. 이 선물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 방자 집안이 나에게 큰 돈을 들여서 송씨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서화들을 두 조각으로 짓밟았어. 그는 딱 한 번 손가락을 튕겼어. 2명의 수행자가 공손히 선물을 전달했어. 송씨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이건 제가 경매에서 고가의 낙찰받은 복희 8궤도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서 얻은 낙심부도도 있어요. 방자씨는 말하고 나서 뿌듯한 표정으로 송청월을 한 번 쳐다봤다. 송청월은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역시 방소년이 대범하네요. 오늘 정말 눈이 크게 띄었어요. 맞아요, 저 집에 들어온 사위랑은 다르네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수준 낮은 걸 들고 오다니. 송청월은 왜 그때 그를 좋아하게 됐을까? 군중 속에서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나는 송청월이 내 편이 되어주길 얼마나 바랐던가. 내 팔을 잡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을 텐데 너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그는 영원히 내 남편이야.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 그는 그 사람들과 같아. 거기서 나를 비웃고 있어. 모욕하고 내 존엄을 짓밟고 있어. 나는 방자에게 짓밟힌 글씨와 그림을 주어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 너는 나에게 보상해야 해. 그가 듣자마자 깔깔 웃었다. 너희들 이 무능한 사위 좀 봐라. 정말 이렇게 인색하다니. 낡은 글씨 한 점 가지고 감히 나한테 배상하라니.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송청리애가 갑자기 나를 한 대 때렸다. 허밍. 너 이제 그만 좀 떠들어라. 오늘은 할아버지의 생신 잔치입니다. 그가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말하다니. 내 배우자가 대중 앞에서 공공연히 남의 편에 서서 자신의 남편에게 손을 대다니. 아직도 내가 난리를 피운다고 하다니. 송청월. 이건 내가 관계를 통해 할아버지께 드린 글씨와 그림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배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다니. 송칭희애가 또 한 대 때렸어. 어떤 서예와 그림을 구입할 수 있나요? 겨우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지. 그걸 자랑스럽게 내놓다니. 참, 다행히 팡씨가 너 대신 처리해줬어. 안 그랬으면 노인장께서 어떻게 혼내셨을지 몰라. 그때 나도 너 때문에 창피를 당할 거야. 송청월의 눈빛에는 나에 대한 약간의 경멸이 드러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불만이었다. 그건 내가 할아버지께 못 3만원 주고 산 거야. 그렇게 그냥 그가 망가뜨리다니. 오늘 반드시 배상해야 해. 뭐 3만원이 뭐야? 송청월이 비웃으며 내 장보는 돈은 내가 준 거야. 어디서 못 잠만이 나왔어. 이 녀석 진짜 허풍이 심하네. 허풍치며
못잠만이라니. 나는 못만도 넘는 것 같아. 방자집이 다가와 내 옷깃을 잡았어. 그건 네가 청월까지 끌어들까 봐서야. 그 쓰레기를 처리해줬잖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주석에 앉아있는 송청월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 생일 잔치다. 모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방자 집안이 나를 놓아주었다. 생일 잔치가 끝난 후 송칭이애와 팡지자의 손을 잡고 내 옆을 지나갔다. 그가 은행 카드를 꺼내 나에게 던져주었다. 여기 하임 2만 원이 들어있다. 충분할 거야. 나는 은행 카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다. 어쨌든 돈은 좋은 것이다. 없는 것보단 낫다. 오늘 네 태도가 좀 더 좋았다면 나는 너에게 남무 2만 원을 줄 수도 있어. 송청월이 말을 마치고 방자가와 함께 내 앞을 지나갔어. 모퉁이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애정을 나누기 시작했어. 나는 옆을 지나갔어. 방자가 일부러 크게 말하며 내게 들리게 했어. 남의 여자를 가지고 노는 게 바로 자극이야. 원래 나는 모른 척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의 그 말은 내 한계를 건드렸어. 내가 분노로 치밀어 올랐지. 나는 주저하지 않고 펀치를 그의 얼굴에 날렸어. 그의 코에서 즉시 피가 흘렀어. 송청월이 분노에 차서 나를 밀쳤어. 너 미쳤어. 나는 방자의 집을 가리키며 눈이 빨개진 채 소송청월에게 크게 말했다. 그가 내 앞에서 너를 가지고 놀았어.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말하니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송청월은 마음이 아파서 흰 손수건을 꺼내 방자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방소는 미안해. 아프지 않니? 역시 송청월도 사람을 마음 아파하는구나. 이 몇 년 동안 나는 그를 위해 걱정하며 제자들을 돌보고 그를 돌봤어.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던 거야. 나는 돌아서서 떠났어. 오래된 집을 나오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어.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 너 뭐 하고 있어? 하명.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 나는 최연연이야. 내 소꿉친구가 있어. 무슨 일이야? 내 감정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어. 무슨 일이야? 기분이 안 좋아. 최연연이 나를 걱정스럽게 물어봤어. 다음 달에 내 콘서트 보러 갈게. 처연이 BA 초 동안 침묵했어. 정말 올 거야. 매번 너는 바쁘다고 말했잖아. 이제 기대도 안 하게 됐어. 그의 말투에는 나에 대한 불만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절대 바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심으로 약속할게. 앞으로 너의 모든 콘서트에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송가의 생일 잔치가 끝난 지 한 달 후 송청월은 그 집에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와 방자가는 공공연히 다양한 자리에서 쌍으로 나타났다. 마치 사랑에 빠진 커플처럼 그들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함께 커피를 음미하고 함께 스타의 발걸음을 쫓으며 추연연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 달에 이 도시에서 콘서트를 연다고 하네요. 그들은 일찍이 티켓을 예매했고 좌석도 정했어요. 추연연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요계의 슈퍼스타입니다. 최근 큰 주목을 받은 복면가왕 대회에서 그는 연속으로 3번 우승했다. 그의 매력에 수많은 팬들이 매료되었다. 방자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머리는 기름기가 흐르도록 정돈되어 있다. 송청월과 함께 콘서트 현장 앞에서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다. 송청월의 허리를 감싸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는 하이층 VIP 룸에 서 있다. 모든 것을 뚜렷하게 보고 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송청월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나는 이미 와인과 케이크를 준비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그가 먼저 방자 집안의 뺨에 입맞춤하는 것을 보았다. 가볍게 키스하고 그 다음에야 나한테 오늘 약속 있다고 대답했어. 추연연 콘서트 보러 간대. 너 혼자 축하해. 그의 말투는 극도로 냉담했어. 옆에 있던 팡츠가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웃고 있었어. 칭이에 너 그 찌질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추연연은 집안일만 하는 사람인데 일에만 몰두하는 사위. 그가 어떻게 추연연을 알 수 있겠어? 그들은 전혀 몰랐다. 이방이
바로 추연연이 그의 조수가 특별히 나를 위해 마련한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 긴 줄을 서 있는 걸 보며 나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추연연이 나에게 음료수 한 병을 건넸다.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너의 아내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네가 기꺼이 본년을 그녀에게 바쳤는지. 추연연의 목소리에는 끝없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아름답고 깊은 눈빛을 마주했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게 끝났어. 추연연 입가가 살짝 떨렸다. 콘서트가 곧 시작된다. 나 준비하러 갈게. 일 있으면 내 보조에게 연락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추연연은 가볍게 로비를 떠났다. 그가 가진 특유의 은은한 향기를 남기며 나는 시계를 보았다. 콘서트 시작까지 아직 반 시간 남았다.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문 앞에서 나는 송청월과 방자의 집을 우연히 만났다. 허명, 너는 집에서 생일을 축하해야 하지 않니? 송청월이 나를 놀라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경멸스럽게 입술을 비틀었다. 너는 연예인 팬하는 거 싫어하지 않았어? 나는 정말로 연예인 팬하는 걸 싫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타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야.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그리고 송칭이애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예전의 송청이는 내 눈에 마치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과 같았다. 순수하고 신성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밝은 달은 흐려지고 빛을 잃었다.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방자가는 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손가락으로 나를 찔렀어. 쓸모없는 찌꺼기. 아직 잠에서 덜 깬 거지? 너는 아이돌을 쫓지 않잖아. 그런데 아이돌이 너를 쫓고 있어. 그가 나를 잡아당겨 거울 앞에 세웠어. 잘 봐봐. 거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라한 냄새가 났어. 변소의 똥보다 더 악취가 나. 파리만 너를 쫓아올 거야. 다른 사람들은 피하기 바쁘겠지. 나는 그에게 한 대 더 치려고 했어. 하지만 주연연에게 폐를 끼칠까봐 주먹을 꽉 쥐고 결국 손을 떼었어. 송청월이 다가왔어.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한번 쳐다봤어. 돌아가세요. 여기서 더 이상 창피를 주지 마세요. 이곳이 당신이 와야 할 곳이 아니에요. 방자의 가족이 새로 산 좌석표를 꺼내서 나 앞에서 자랑하네요. 당신 표는 어디 있나요? 아마 사람들은 당신에게 팔지 않을 거예요. 이건 귀빈석 표거든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그래 그럼 정말 축하해.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방자씨가 갑자기 나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갔어. 표 없는 사람은 밖에서 개처럼 아무데나 싸고 오줌 싸야 해. 나는 이를 악물고 방자씨 너무 심하다고 했지. 내가 너 괴롭혀서 어쩌겠다는 거야? 방자씨가 말한 후 문 밖으로 소리쳤다. 경비. 경비 2명이 재빨리 다가왔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방자씨가 거만하게 물었다. 너희는 어떻게 문을 지키는 거냐? 여기는 대스타 추연연의 콘서트다. 그는 표 한 장도 없는데 너희가 그냥 들여보내는 거냐? 조심하세요. 제가 신고할 거예요. 경비 2명이 바로 제 남편 쪽으로 돌아섰어요. 티켓 보여주세요. 저는 정말 티켓이 없어요. 그때 저는 표를 사겠다고 말했어요. 초연연. 그의 비서가 바로 VIP석으로 데려갔어요. 전혀 표를 주지 않았어요. 내가 표를 못 끊는 걸 보고 2명의 경비원이 나가라고 하려고 해. 송청월이 옆에서 냉소하며 비웃어. 오늘이 내 생일인 거 알면서도 집에서 조용히 축하하는 게 나쁘냐고. 굳이 와서 유행 타며 스타를 쫓아가야겠냐. 이제 좀 멋있어 보이네? 선생님 나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손대지 마세요. 2명의 경비원이 매우 공손하게 나를 재촉했다. 나는 VIP 티켓이 있는데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자가와 송청월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VIP가 되는 것도 하늘을 나는 것처럼 어렵네. 이 자식이 스스로 VIP라고 하다니. 정말 웃음이 나올 지경이네. 2명의 경비원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네.
VIP는 추씨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너 그 서명 있어? 내가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지. 나는 고개를 저으면 하는 구두로만 VIP야. 이제 송청월과 방자가는 더 크게 웃었다. 송청월이 앞으로 다가왔다. 내게 한 대 때리더니 너 정신 나갔니? 병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 여기서 더 시끄럽게 굴지 마. 선생님 즉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원이 나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다. 보안요원에게 끌려갈 판이었다. 나는 겨우 추연현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막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팡쯔자이가 내 핸드폰을 낚아채며 그만 좀 해라. 어서 가자. 네가 알만한 큰 인물이 또 어디 있겠어? 송칭이에도 짜증이 나서 그만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를 창피하게 하지 마라. 너는 이 몇 년 동안 집에서 빨래하고 요리만 했잖아. 어떤 친구가 있겠어? 남들이 모를 리가 있겠어. 나도 모르겠어. 방자네가 화가 나서 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 몇 번이나 밟기도 했고 휴대폰 가져도 소용없어? 분명 연락처 한 명도 없을 거야. 나는 한 손으로 방자 집을 밀어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해보니 휴대폰이 이미 켜지지 않았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주먹을 방자 코에 내리쳤다. 허명 그만해. 더 이상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송청월이 나를 한번 밀쳤다. 경비원에게 말해 빨리 그를 데리고 가라고 해. 조심해 지금 바로 너희를 고소하겠다. 2명의 경비원이 내 남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미안합니다. 그들이 나를 들어 올리려고 하려고 해. 그만두고 내가 혼자 갈게. 옷을 정리했다. 이제 떠나려고 한다. 그런데 초연연의 조수 소유를 만났어요. 그가 저를 보고 급히 말했어요. 허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찾느라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2명의 경비원이 상황을 보고 서둘러 다가와 설명했어요. 이분은 티켓이 없어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 가려고 했어요. 그가 나가서 머물렀다. 고개를 돌려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선생님, 무슨 입장권이 필요하냐고?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봐라. 그는 추양이 특별히 초대한 귀빈이다. 다행히 내가 일찍 왔다. 안 그러면 너희들 모두 일 못할 거다. 류 조수가 경비원을 꾸짖은 후 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실수했어요. 옆에 있던 방자가와 송청월은 벌써 멍하니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했어요. 방자가가 정신을 차리고 이준 조수 앞에 다가가서 이분,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니세요? 그는 쓸모없는 사위일 뿐이야. 입장권조차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귀빈일 수 있겠어? 그가 내 남편이라 해도 하루 종일 집 밖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취향을 알 수 있겠어? 분명히 잘못 아신 거예요. 송청월은 미소 지으며 유조수를 바라봤다. 눈빛에 한 줄기 선이 있다. 류 보조가 고개를 돌렸다.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누구냐? 나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아는 건 이 허씨가 내 VIP 고객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전 과정에서 서비스해야 할 사람이다. 류 보조가 말을 마쳤다. 고개를 돌려 공손히 저에게 말하길,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 추연연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자마자 꼭 제게 좋은 차를 맛보라고 해요. 차는 좋은 차예요. 하지만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하죠.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방자가와 송청월은 아직 거기 서 있었어. 나는 신경 쓸 생각이 없었어. 그냥 이수리와 함께 방으로 가려고 했지. 잠시 후 송청월이 나를 부르더니 허명아,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 나는 고개를 돌려 차갑게 그를 쳐다봤어. 우리 사이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송청월이 갑자기 잡아당겼어. 나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급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물었다. 너가 추소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녀가 왜 너를 초대했지? 이해했어. 추소녀가 분명 잘못 알았구나? 방씨 집안이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나는 당당한 방소다. 그녀는 VIP도 못 돼요. 그냥 무명소졸일 뿐이에요.
어떻게 VIP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양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겁니까? 류 조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저희는 그냥 선의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방자씨가 성실한 태도를 취했다. 류조리님은 그들의 헛소리에 관심이 없다. 그저 다시 나에게 손짓을 한다.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것이다. 방작하와 송첨월의 어리둥절한 시선 속에서 나는 류조리님과 함께 VIP 룸으로 돌아갔다. VIP 룸에 앉아 나는 마침내 볼 수 있었다. 주연현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의 목소리는 하늘이 내려준 것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그의 모든 동작이 매우 고귀하고 우아하게 보여. 행동이 품이 있어.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아. 공연장 전체를 특별하게 만들어. 정말 장관이고 열렬해. 류 조수가 나에게 물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추연연을 칭찬했다. 사장의 노래는 정말 질리지 않아. 관객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2시간 동안의 콘서트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추연연은 무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감격스럽게 오늘을 발표했다. 나는 한번 이기적으로 굴고 싶다. 이 기회를 빌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은 즉시 뜨거워졌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행운일까? 추연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 보아하니 이 사람 배경이 만만치 않군요. 그럼요. 아마 그의 마음속 사랑일지도 몰라요. 나는 룸 안에서 아주 똑똑히 들었어요. 이것도 나를 충격에 빠뜨렸죠. 나는 예상 못했어요. 그가 내게 성대한 생일을 보내주겠다고 한 걸. 이런 자리에서라니 마음이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초연연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을 줄 몰랐다. 그가 진심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떠나기 전 일부러 나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난다. 그때 나는 그가 마음이 변한 줄 알았다. 결국 나는 송가의 사위가 되어버렸다. 알고 보니 추연연은 계속 그 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무대 위에서 추연연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케이크가 직원들에 의해 천천히 앞으로 밀려왔다. 촛불이 점화되었다.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촛불이 어둠 속에서 매혹적인 빛을 발하고 있다. 류 보조가 나를 앞무대로 안내했다. 초연연이 마이크를 잡고 모두에게 소개한다. 내 옆에 서 있는 이분은 오늘의 생일 주인공입니다. 우리 함께 그에게 생일 축하를 해줍시다. 관객들이 일제히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외친다. 모든 축하의 목소리 속에서 나는 촛불을 불어 껐다. 무대 아래의 박수와 환호는 차가운 울림처럼 귀청이 터질 듯 했다. 전체 조명이 다시 켜졌다. 나도 추연연 곁에서 공개석상에 섰다. 정말 멋진 남자다. 옷차림은 이렇게 소박한데도 그의 본래 기계를 감출 수 없다. 우리 주연과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커플이야. 운명처럼 딱 맞는 한 쌍이야. 모두들 한마디 한마디 칭찬을 쏟아내고 있어. 나는 무심코 방자가와 송청월이 하이얼에 앉아있는 걸 봤어. 그 둘은 멍하니 굳어 있었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그들에게 살짝 미소 지었다. 조명 아래서 나는 송청월의 얼굴 근육이 계속 떨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반면 방자가는 분노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추, 데스타. 이분의 신분을 좀 알려주세요. 누군가 군중 속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맞아요. 그 사람과 당신은 무슨 관계인가요? 모두들 제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초연연은 아직 말을 꺼낼 틈도 없었어요. 송청월이 갑자기 자리에서 뛰어올라서 무대로 달려갔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초연연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공개적으로 소리 높여 선언에 추측하지 마. 그는 내 남편이야. 청중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열광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이미 결혼했단 말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남자를 빼앗으려는 것 같아 보여. 무대 위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 추원호는 침묵을 지켜서
나도 침묵을 지켰어. 왜냐하면 이때 분명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초조할 거니까. 역시나 방자가 천천히 일어섰어. 얼굴이 심각하게 변하며 다가왔어. 너 왜 올라왔어? 송청월이 난감해했다. 상대방자가 약간 불만을 드러냈다. 자신은 송청월의 표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마이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일 뿐이야. 매일 송청월에게 폐를 끼치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구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초대 스타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 방자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청월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 주먹 소리는 또렷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방자집은 맞아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늘 그를 아껴주던 송청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때릴 줄은. 송청월, 너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남자에게 맞았어. 송청월이 방자가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다. 방자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송청월을 바라보았다. 너는 그와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말이 관객들로부터 송청월에 대한 비난을 일으킬 줄은 드디어 이해했다. 알고 보니 이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네. 이 남자 정말 한심하네. 그 아내는 진짜 쓰레기야. 빨리 이혼해버려. 아마도 다른 사람이 유명한 스타에게 관심 받는 걸 보고 그를 놓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송청월의 뺨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 한층 더 붉어졌다. 그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방자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를 재촉하며 무대를 떠났다. 그때 추연현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런 작은 해프닝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곁에 계신 이분은 이름은 허명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고 공부해왔습니다. 나중에 가정의 변고로 인해 그는 송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사위이지만 그는 항상 조용히 음악 사업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오늘 밤 내가 부른 모든 노래는 몇 년간 조용히 창작한 허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군중 속에서 탄성과 찬사가 터져 나오네요. 와, 그 유명한 독창곡이 그의 작품인 줄 몰랐어요. 허 선생님은 정말 재능이 넘치시네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않나요? 그 여자 정말 너무 어리석어요. 허 선생님 만약 이혼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해봐. 혼란을 일으키지 마마냐. 허 선생님이 정말 이혼한다면 추 대스타는 아직 그곳에 있잖아. 모두가 이리저리 떠들기 시작했다. 추연현이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의 생일 파티를 계속하자. 허 선생님을 위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 생일 축하 노래. 추연현의 인도로 모두가 나를 위해 잊지 못할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정말로 추연현이 말한 대로 이 파티는 매우 성대했다. 롬안의 따뜻한 노란 조명이 추연현의 하얀 얼굴에 비쳤다. 매혹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가 와인 2잔을 따라 나에게 한 잔을 건넸다. 나는 이 날을 오래 기다려왔어. 추연이 나를 바라보며 눈빛이 흐릿해졌어. 나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직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이미 잔의 술을 한 번에 마셨어. 내가 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지 알아? 그가 술잔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은 건 모두 너 때문이야. 노래를 쓰는 사람은 마음을 담아야 해. 노래하는 사람은 감정을 담아. 그래서 매번 무대에 서면 내가 부르는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머릿속에는 내 그림자가 떠오른다. 초연현의 눈에는 빛이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은 파도처럼 출렁인다. 사실 오늘의 성과는 전부 너 덕분이야. 너 하밍 알아? 내가 한 글자씩 노래할 때마다 너가 마음을 담아 창작한 장면이 떠올라. 나는 너의 모든 글자를 소중히 여길 수 없어. 추연현이 말할수록 점점 흥분해. 나는 들을수록 감동해. 그가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의 향기가 내 온몸에 퍼져 있어.
피부는 온천물처럼 따뜻하게 내 모든 모공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줘. 거절하지 말아줘 제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야. 그의 입술이 곧 내 입술에 닿을 것 같아. 나는 손가락으로 그를 막았어. 그는 멈췄어. 내가 부족한 걸까? 그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야냔 나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 너에게 나쁜 소문이 붙게 하고 싶지 않아.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입술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일어나서 피했다. 시간이 늦었어. 너도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 푹 쉬어. 갈 수 없니? 그의 눈빛에는 당부와 희망이 가득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아직 이혼하기 전에는 그의 명성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자정무이하이시였다. 송청월은 잠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오래 기다린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5년 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샤워를 마친 후에 나는 옆 소파에 누워 있었다. 이 소파에서 나는 벌써 본년째 잤다. 송청월이 내가 말을 하지 않자 아예 일어나서 나를 소파에서 끌어올렸다. 오늘 일어난 일은 내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니? 그의 눈이 크게 부풀어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 것 같다. 처음으로 극도로 화가 나서 불같이 화가 났어. 내가 뭘 설명해? 나랑 걔는 아무 상관도 없어. 오히려 너는 매일 방자네랑 붙어 다니잖아. 너나 나한테 해명 좀 해봐. 네가 내 일에 참견할 바 아니야.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 내 집에 오면 내 말 들어야 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다시 소파에 기대었어. 피곤해서 죽겠어. 내일 민정국에서 보자. 뭐라고 했어?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송청월 얼굴이 벌개졌어. 그냥 집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어. 내 등 뒤로 손짓했어. 허밍 오늘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감히 나한테 이혼 얘기를 하다니. 내가 빗자루를 빼앗았어. 그냥 휙 던졌지. 운 나쁘게 탁자 위 찻잔을 쳤어. 컵과 빗자루가 같이 바닥에 떨어졌고 맑고 또렷한 깨지는 소리가 났어. 송청월은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명령받거나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 기억해도 우리 둘은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끊겼어. 그는 내가 반항할 줄 몰랐던 걸 예상 못했어. 화가 나서 헐떡였어.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 손이 떨렸어. 너 기다려 지금 아빠한테 전화할게. 그가 너를 처리하러 올 거야. 나는 냉소를 지었다. 너 조상님한테 전화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이불을 들고 거실로 갔다. 밖에 소파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때 송청월이 전화로 아빠에게 소리쳤다. 빨리 와서 명희랑 나를 때려. 정말 잘 지어진 이야기네. 본년 동안 나는 그의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오히려 그가 기분이 나쁘면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그가 나를 집안의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막 잠들려던 참이었어. 송대군이 왔어. 분명히 딸을 지켜주러 온 거야. 너 왜 월어를 때렸어? 그가 와서 바로 나에게 따졌어. 내가 그의 딸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어. 그가 스스로 손을 댄 거야.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 그가 잠시 멈칫했지. 그리고 나를 길게 쳐다봤어. 오늘은 예전과 뭔가 다른 것 같아. 능력도 늘었네. 오늘 내가 전처럼 그에게 미소 지으며 사과하지 않아서 그가 내가 능력 있어졌다고 생각한 거야. 그는 내가 좀 더 강해졌다고 느낀 거지. 보니까 사람은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네가 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될 테니까. 네가 왔으니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 딸과 이혼하려고 해. 뭐라고 너 이혼하겠다고. 송대군이 듣자마자 한 방에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 오늘 약을 잘못 먹었나 봐. 심지어 나한테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다니. 이혼하자면 내 딸이 원하지 않겠어. 너 먼저 제안한 거 아니야? 난 비웃었어. 이미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일 바로 민정국 가서 이혼할 거야. 아빠 내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밖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모렴치하네요. 우리가 밥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제 배부르게 해줬더니 이혼 얘기를 하다니. 송청월이 말하다가 갑자기 매우 억울한 듯 울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밖에서 바람 피운 줄 알겠네. 허밍 너는 알고 있니? 이혼하고 나서 너는 살 곳도 없어. 이 몇 년 동안 너는 우리 송가에서 먹고 우리 송가에서 마셨잖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떠날 거야. 송대군이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어. 그래 그럼 나는 더 빨리 떠나야겠네. 나는 송대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앞으로는 송가 음식을 안 먹을 거야. 너희는 나를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오늘 그 추연연을 만나러 갔어. 그 가수 말이야? 결과가 돌아오니 달라졌어. 성질 급한 선장이 방금 나를 한 대 때렸어. 송칭이의 거짓말하는 재주는 입만 열면 나와. 송가진이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투를 낮추어 말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믿지 않고 그 여자 둘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머리가 복잡하네. 그들이 예전에는 자주 나한테 꺼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지금 내가 먼저 꺼지자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네. 왜 이렇게 비참한 거지? 내일 회사에서 너에게 경비 일을 하나 맡길게. 한 달에 봐. 콩콩콩 원 줄게. 이혼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송다주는 꽤 관대한 것 같아? 내가 이혼하는 이유가 일이 없어서라고 생각해. 부사장 자리를 안 줘도 난 이혼할 거야.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못 년이면 충분해. 송다주는 전혀 예상 못했어.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거절했으니까 내가 일자리가 없다고 웃어.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야? 너무 나가면 안 돼. 너도 알잖아. 송가가 이 도시에서 어떤 위치인지. 송가를 건드리면 이 도시에서 자리 잡으려 해도 문도 없을 거야. 송대군이 나한테 최후 통첩을 내렸어. 또한 내가 만약 이혼을 결심한다면 그들이 나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어. 내가 살기 힘들게 만들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내가 이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가족이 다 있네. 송대군이 떠났어. 떠나기 전에 내가 살아야 한다고 잊지 말라고 했어. 그냥 함부로 굴지 마. 내가 송가에서 본년을 있었어. 모욕을 당해도 그들은 못 봤지. 내가 이혼 얘기만 꺼내면 그들은 기분 나빠해. 왜 그런 건데?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게 익숙해졌니? 다음날 아침 방자집에서 고급차를 타고 송가에 왔어. 청월 출근길에 데려다 주려고. 나는 무표정하게 그에게 소리쳤다. 송청월, 오늘은 너랑 같이 갈 시간이 없어. 우리 나중에 같이 이혼하러 가야 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방자가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을 얼굴에 드러냈다. 좋아, 내가 데려다 줄게. 마침 잘 됐다. 송청월이 막 문 뒤에서 나타났다. 방자네 말만 들었어. 그는 참지 못하고 방자네를 꾸짖었어. 오늘은 내가 열쇠가 있어. 서둘러 일하러 가세요. 방자네는 청월을 떠나기 싫어했어. 약속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쓸모없는 그 사람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송칭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확실히 말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나와 이혼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 결과는 다 똑같지 않나? 팡치자 의아해하며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했다. 내가 이혼을 제안하면 내가 그를 버린 것이다. 그가 이혼을 제안하면 그가 나를 버린 것이다.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면 나는 그 쓸모없는 놈에게 차였다. 이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지내지? 오, 알고 보니 송청월이 신경 쓰는 건 자신의 체면이네. 반면 방자가는 결과를 중시하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정말 송청월과 이혼하게 된다면 방자가는 그녀를 정말로 아내로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결혼은 송칭이가 회피하는 가운데 결국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혼은 내가 제기해야 한다고 고집했지만 그는 여전히 방자가와 함께 영화를 봤다. 팬심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한 달 후 이 도시에서는 상업 행사가 열렸다. 송가와 방가 모두 초청받았다. 송청월과 방자가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나는 이미 현장에 있었다.
송청월이 나를 보고 잠시 놀랐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다 신분 있는 사람들인 줄 모르겠어.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나를 경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되돌려 주었다. 송씨 너무 지나치게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그럼 제가 당신을 돌보지 말라는 건가요? 하하, 언제 내가 그의 남편이 된 적이 있나요? 그가 결정하는 건가요? 원래 저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떠들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어요. 봐, 송가의 사위도 여기 있네. 맞아, 오늘 온 사람들은 모두 상계의 거물들이야. 그가 사위로 여기 와서 무슨 소란을 피우는 거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논의의 초점은 자연히 나야. 물론 이 논의에는 송가의 그림자가 빠질 수 없어. 송대군이 홀로 들어섰다. 스쳐 지나갈 때 그가 조용히 나에게 서둘러 도망치라고 일러줬다.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라고. 내가 만약 떠난다면 이 상업회의는 누가 진행하겠어? 나는 반농담으로 그에게 대답했다. 뭐라고? 그는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올 줄은 몰랐다. 허민이 오늘 온 사람들은 모두 상업계의 거물들이다. 송가가 여기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 내가 너를 회사에서 경비로 일하게 해주기로 약속했어.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농담이야. 내가 경비원이 되고 싶다면 그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 당자 집안의 사람이 술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가 나를 경멸스럽게 쳐다보며 진짜 쩌쩌한 놈이네. 청월이 왜 아직도 너에게 집착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내가 일찍이 너랑 이혼했을 거야? 이걸 왜 물어봐? 그가 나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야. 그가 너한테 집착하는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방자가는 고개를 돌려 송청월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청월, 그게 사실이야. 정말 바보구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나? 송청월이 웃으며 설명했다. 그의 헛소리는 듣지 마. 방자가는 여전히 뿌듯한 표정이야. 들었어? 청월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는 그냥 네가 계속 그의 곁에서 순종하는 개가 되길 바라는 거야. 좋아, 빨리 가라고 해. 송대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송청월이 또 나에게 재촉했어요. 하명아, 제발 그만 좀 해. 오늘 상회 연회는 우리 송가에게 매우 중요해. 이건 너희 송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 나는 손에 든 술잔을 잡고 잔에 담긴 와인을 살짝 흔들었다. 조금씩 살짝 한 모금 마셨다. 방자 집안이 크게 화를 냈다. 문 앞을 향해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경비원 2명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 재빨리 방자집 앞에 나타났다. 방소는 무슨 일이야? 방자씨가 참지 못하고 나를 가리켰다. 이 녀석을 당장 끌어내라? 누가 감히 그래? 한바탕 분노의 외침이 홀 입구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부회장 장안이었다. 정말인가? 장 회장이 어떻게 송가 편에 설 수 있지? 질서 이쪽. 방자 가족과 송청월은 더욱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 장 회장이 내 앞에 다가왔다.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방자 가족이. 장 회장은 그저 송가문의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왜 그에게 그렇게 존경을 표하나요? 맞아요, 장 회장. 그건 우리 집 개예요. 지금 당장 쫓아낼게요. 송청월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안이 송청월에게 한 대 때렸다. 너에게 그를 쫓아낼 자격이 있어. 송청월은 한쪽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 그는 내 남편이야. 나는 자격이 없나 봐. 장안이 말없이 또 주먹질하고 말꼬리 잡는 것에 대해선 내가 주저하지 않겠어. 나는 몰래 웃으며 생각했어. 장안, 이미 그에게 무례하게 구하고 있잖아. 송대군은 딸이 뺨을 맞는 것을 보고 재빨리 다가갔다. 그는 웃는 얼굴로 장안을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 작은 딸이 회장님을 어디서 불쾌하게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건가요? 장안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가 나를 불쾌하게 한 건 아니다. 그가 불쾌하게 한 건 이 귀빈이다. 장안은 나를 가리켰다. 귀빈 방자가는 크게 웃으며 장 회장에게 그가 무슨 귀빈이냐?
그는 그냥 무능한 놈일 뿐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 회장은 다시 방자가에게 한 대 때렸다. 더 함부로 말하면 내 방가를 상업계에서 쫓아내겠다. 방자가는 겁에 질려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장면이 일순간 혼란스러워졌다. 송가의 이 인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장 회장이 그를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는 나는 상업계에서 이렇게 많은 년을 보냈지만 송가의 최서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유명한 무능력자다. 최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상업대가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고 있다. 장안이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비즈니스 모임에는 이 부회장인 저만 참석하는데 오늘은 저희 회장님이 오셔서 영광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를 향했다. 그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은 어디 있나요? 회장은 누구죠? 장안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우리 회장님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와 환호가 터졌어요. 나는 박수 속에서 차분히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다. 그를 죽여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위 아니었어. 어떻게 회장일 수 있겠어? 부회장? 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맞아, 그가 어떻게 회장일 수 있겠어? 모두의 의심 속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본년 전에 하산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요? 그가 하씨라고요. 하산은 누구나 아는 사람인데 비온 년 전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는 사업계의 천지였어요. 단 몇 년 만에 이 상회를 세웠죠. 그 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비롭게 실종됐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특히 송청월. 그가 입을 벌렸다. 한참 동안 다물지 못했다. 맞아, 내가 바로 그 해산이야. 우연한 사고로 나는 기억을 잃었다. 이해할 수 없이 그는 송가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친 후 손을 휘둘렀다. 한 의사가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심 원장님도 오셨다. 심 원장님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뇌외과 전문가이시다. 심량이 진단서를 들고 있다. 내가 증명하겠다. 본년 전어 씨는 내가 치료했던 사람이다. 모두가 앞다투어 그 진단서를 바라본다.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그가 바로 허씨였다. 송가, 이번에 진짜 보물을 얻었네. 하지만 그가 송가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송대구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위가 상계의 대부라니. 이제 나는 송가가 운성에서 제명되었다고 발표한다. 본년의 정을 생각해서 송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운성에서 떠나다. 송가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송청월을 한번 쳐다보았다. 송청월에 관해서는 지금 선언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여기서 해소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하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부부잖아. 나는 방자집과 그냥 장난친 거야. 장난이 끝나고 나는 냉소를 지으며 송양에게 말했어. 너는 기혼 여성인데 매일 방수와 쌍쌍으로 다니고 있잖아. 너 정말 신나게 놀고 있네. 송청월, 너는 정말 방탕한 여자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그냥 장난이라고 말하다니. 방자가는 이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앞으로 나가 송청월에게 한 대 때렸다. 그리고 나와 회장에게로 돌아섰다. 나는 억울하다. 그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방자가는 이 개자식. 지금 이런 파렴치한 말을 하다니. 송청월이 고개를 돌려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남편 믿지 마세요. 그가 먼저 나를 유혹했어요. 송대군도 이때 앞으로 나섰다. 거침없이 송청월에게 뺨을 때렸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띠며 내 며느리인 나를 바라봤다. 내가 그를 혼냈으니 앞으로는 이 딸은 차라리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인정해. 그들이 여기서 서로 물어뜯는 걸 보니 나는 조금 쾌감을 느끼지만 슬픔이 밀려오기도 해. 내가 만약 하산이 아니었다면 결말은 어땠을까? 사람들 그들을 내쫓아줘. 경비원 몇 명이 즉시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허명, 나는 너의 아내야. 우리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없어요. 송청월이 버티기 시작한다. 그래 나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혼인증명서는 이미 무효야. 내가 결정한다. 이제야 나는 그의 아내야. 그때 초연연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나타났어. 초연연 정말 아름다워. 그와 회장님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들었어. 그들이 천생연분이래. 맞아 정말 잘 어울려. 모두의 찬사 속에서 추연연이 무대에 올라왔다. 내 팔을 감싸 안았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다음 생에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제발 인간 세상이 가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